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모비율, 피해세 응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5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극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문제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디에서 이제 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등하교 교통수단이 버스인 학생의 비율이 100%이다. 이 학생들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등하교 교통수단이 버스인 학생의 비율이 60% 이상일 확률이 0.977이라고 했을 때 요 P라고 하는 값이 B분의 A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60%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모 비율이 지금 60% 이상, 0.6 이상이 된다라는 지금 요식을 쉽게 세울 수가 있었고 이 이상일 확률이 0.9772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0.977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0.5보다 크기 때문에 0.5 더하기 0.4772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0.977이가 0.5보다 확실히 크기 때문에 0.5를 포함을 하면서 0.5보다 못 미치는 값에서부터 더 0.5를 포함하게끔 우리가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평균이 되는 거고 이쪽이 0.5, 이쪽이 0.5가 됩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K 값이 있는데 이 녀석이 0.7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K가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겠느냐 오른쪽에 있겠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0.5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를 그냥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어보는 겁니다.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. 그어봤을 때 지금 여기를 K라고 내가 지정을 하고 이 K보다 작은 값이 0.7이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맞지가 않죠. 왜냐하면 퍼센트의 값은 항상 여러분들 0.5 플러스 알파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0.5보다 크다면은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절반을 봤을 때 지금 이 값은 0.5보다 작죠. 작기 때문에 K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있어야 Z가 K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 표시가 돼서 0.5에서 해당하는 일부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자,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. 그러면 역시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지금 0.4가 나오는 퍼센트의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K 값을 모른단 말이죠. 그래서 아무 데나 이렇게 그어봅니다. 그어봤을 때 K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Z가 K보다 크다면 이쪽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쪽 영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0.5에다가 또 얼마의 값이 더 더해졌기 때문에 이 영역의 넓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0.5 플러스 어떤 양수 알파 값이 된다는 얘기죠. 근데 지금 나오는 값은 0.5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K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K가 있어야 여기에 표시가 돼서 0.5보다 얼마만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선 충분히 0.4가 나올 수가 있죠. 자, 요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요 식을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로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0.6에다가 모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0으로 정해놨으니까 100이라고 쓰고 자, 모평균 P 1-P 자, 이 값이 0.9772가 되겠습니다. 자, 0.977이는 지금 0.5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혹은 0.5 플러스 0.477이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이 0.477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로 계산을 하자. 0에서부터 2까지 확률로 계산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자, 요 값을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해보죠. 요 값을 그냥 우리가 알파라고 해보면은
지금 PZ가 알파보다 큰데 0.977이라고 한다는 거는 앞에 금방 배웠던 요 개념처럼 평균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.9772가 되기 때문에 알파는 여기에 와서 영역 표시가 되어줘야 이 녀석이 0.9772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0.5는 지금 이쪽 부분인 거고 이쪽 부분이 0.4772가 되는 거겠죠. 근데 0.4772는 0에서부터 2까지의 영역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칭 y축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요 값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겠죠. 그렇게 되면은 자 p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0.9772가 되고 자 요 식은 다시 얘기한다면 z라고 하는 게 루트 100분의 p의 1 마이너스 p가 되고 0.6 빼기 p가 되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요거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녀석이 같다라는 식만 놓고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오개념이 생길 게 없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쪽 알파를 어느 축에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에 설치를 하느냐 오른쪽에서 찾느냐 자,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는 개념만 있으면 되겠고요. 자, 뒤에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. 자, 이 식을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, 자, 계산하겠습니다. 자, 10분의 루트에 p 제곱분의 0.6 p 2가 될 것이고요. 자, 양쪽에 이제 요 식을 곱하게 되면은, 0.6 p, 마이너스 2에, 자, 10분의 루트 p 제곱이 되겠죠. 자, 그렇게 약분을 시켜주면은, 마이너스 5분의 루트의 p 제곱이 되고 결국 0.6하고 마이너스 p와 자 5가 같다는 식이 되겠고요. 양쪽에 또 마이너스 5를 곱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5를 곱하면 p 마이너스 0.6 곱하기 5, 6, 5, 30, 자 3이 되겠고 부호는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. 부호 조심합니다. 자 루트에 자 p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. 자 그렇게 되면은 정의가 부족하니까 뒷장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식 외워놓으세요. 자, p-3이 루트에 p 제곱이 되겠죠. p 제곱이 되니까 루트가 있어서 양쪽을 제곱을 하면 p 제곱 마이너스 6p에 플러스 9 그다음 p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자, 이 식을 좌항으로 넘기게 되면은 2p제곱 마이너스 7p에 플러스 9는 0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건데 자, 식을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. 지금 요 식에다가 앞에 식에 마이너스 5로 곱했기 때문에 5p를 곱하고요. 자, 5p 빼기 3 이퀄 루트 p 마이너스 2p 제곱이 맞는 식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5p 마이너스 3은 p 마이너스 p 제곱이 되겠고요. 자,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25p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30p 그 다음에 9가 되고 p 제곱이 되겠죠. 한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. 이항을 시키면 26p 제곱 마이너스 31p가 되고 플러스 9가 되는데 자, 요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은 자, 2하고 13이 되고요. 자, 1하고 9를 계산하면 13에 18 마이너스 자 31p가 나오기 때문에 요 식은 2p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3p 마이너스 9가 0이 돼서 p라고 하는 모평균은 2분의 1가 자 13분의 9가 돼서 전부 다 1보다 작고 0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개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.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p가 b분의 a가 될 때에 요수와 요수를 더한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 지금 2분의 1도 서로소고 13분의 9도 서로소인 상태인데
그럼 2분의 1 때는 3이 되는 거고 13분의 9일 때는 22가 되는데 그러면 왜 정답이 22밖에 없느냐? 그럼 3은 왜 안 될까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주관식이나 단답형이었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답을 맞추는 그런 운을 기대할 텐데 그렇게 운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공부한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자, 여기서 왜 두 개 중에 하나는 되지 않느냐?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아까 앞에 식에서 이 식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P라고 하는 것은요, Z가, 루트에 100분의 P에 1-P가 되고, 0.6-P라고 했고, 요것이 0.977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, 아까 우리가 요 식이 어떤 숫자와 같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? 네, -2 음수랑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, 즉, 요 빨간색 네모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건데,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던지, 아니면 밑에 애가 양수가 되고 위에 아이가 음수가 되던지 둘 중 하나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, 지금 루트라고 하는 이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양의 제곱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. 0은 절대 될 수 없고요.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분자의 요놈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. 따라서 0.6-P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해야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P는 0.6 초과가 돼야 됩니다. 초과가 되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0.6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P는 13분의 9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은 무연근이 되는 거죠. 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P는 13분의 9가 되고 13하고 9를 더하게 되면 2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개념을 중요하게 배웠는데, 하나는 어떤 P, Z가 K보다 작다, 이게 0.7이다라고 했을 때의 정규분포에서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어디에 K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, 세팅을 해야 되느냐, 그것이고요. 두 개의 답이 나왔을 때 검산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자, 여기서 5개념은 검산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오늘 강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. 따라서 이 강의를 보고 절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하시고요. 검산을 꼭 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